먼저 첫 번째 발표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가천대학교 이종협 교수님께서 함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NFT 기술의 현재와 미래라는 발표로 다양한 얘기를 나눠주시겠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현재 파일럿 테크놀로지 공동 창업자이시고요. 가천대학교 금융수학과 부교수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마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실 텐데 여러분 기대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가천대학교 이종협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 이종엽입니다. 파이랩 테크놀로지에서는 지금 공동 창업자 겸 CTO로 있고요. 그리고 가천대학교에서는 교수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한 교수이면서 CTO 역할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술 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인데요. 기술 쪽 사이드에서 NFT가 어떤 의미 있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NFT 기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자, 우선 처음 말씀을 드리면 NFT가 지금 꽤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지금 최근에 보시면 NFT가 심지어는 그 버스에서도 광고에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꽤 저희 현재의 일상생활에 많이 붙어서 진행이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사용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좀 약간 장난 같기도 하고 좀 신기한 형태로 사용이 좀 되고 있죠. 뭐 예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데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NFT라는 것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내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서 NFT를 구매를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런 2차적인 형태까지 생각을 해보면 꽤 복잡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술 쪽에서 NFT를 기술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조금 약간 뒤로 물러나서 바라보면 조금 그거보다는 한산합니다. 좀 더 조용하죠. 왜냐하면 NFT가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좀 되고는 있지만 그것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통된 형태로 공통된 기술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NFT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형태의 원리가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NFT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NFT로 무엇인가 사업을 해보시거나, 뭐 어떤 것들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NFT가 더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실 때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저 크리스텐센 교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혁명가의 딜레마를 쓰신 크리스텐센 교수님이 이제 되게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지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 이야기인데요. 라이트 형제가 저희가 비행기를 만들 때 그 당시에 비행기를 만들기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 현상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새라고 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새는 날개가 있고 깃털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따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비행에 성공한 것은 그 현상 내부에 있는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주목을 했을 때, 뭐 저희가 뭐 양력이다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해서 주목을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NFT라고 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들을 좀 더 바라보실 때 원리적으로나 원칙적으로는 어떤 것들이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기술 관점에서는 NFT라고 하는 것이 NFT 등장이 꽤 당연하고요, 꽤 필연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NFT가 등장하게 되느냐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크게 가상 공간 또는 디지털 공간을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현실 공간을 얘기를 하죠. 뭐 저희가 뭐 온라인 오프라인 얘기하기도 하고요, 위에는 컴퓨팅이고 아래는 이제 현실 물리 세계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가상 공간이나 디지털 공간이 가장 큰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가 너무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공간에서 이룰 수 없는 형태의 것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인공지능이니 인터넷이니 하는 좋은 것들이 계속 발전을 했었는데, 현실 공간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온갖 불일치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뭐 70년대부터 계속 이제 발전을 하면서 해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디지털 공간에 있는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현실 공간에 투영을 시킬까라고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것들이 사물 인터넷이죠. 그래서 뭐 자동으로 불이 켜지던가,
오전에 이제 장원비 교수님께서도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던데 여러 가지 기술이 융합하면서 현실 공간에 적용이 되는 형태가 IoT였다면 그것과 이제 반대의 경우도 계속 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차피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러면 현실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가상 공간에 적용을 시켜서 사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운동이 있죠. 그래서 그 운동을 최근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가 메타버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메타버스 어떻게 보면 운동이죠. 하나의 형태라기보다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적용을 해서 그 현실 공간인 것들을 적용을 해서 가상 공간에 적용을 하는 형태의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디지털 공간에 이제 희소성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두 공간이 최대한 서로 연결돼서 양방향으로 연결돼서 이 양쪽에서 갖고 있는 장점들을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상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복사와 복제 이런 시스템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적용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등장을 한 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뭐 비트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디지털 공간에 뭔가 뭐 투영을 해서 희소성이나 자산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적인 다른 대안이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걸 구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저희가 방향성으로서 기술의 발전의 방향에서는 두 공간이 점점 더 결합이 되어야 되고 결합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토큰이니 스마트 컨트랙트니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갖고 이 자산의 개념들을 쓰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NFT라고 하는 이 토큰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래로는 현실 세계, 위로는 가상 세계에 투영이 되면서 이 희소성의 자산의 가치 또는 이것들에 연결되어 있는 소유권의 가치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NFT와 연결되어 있는 뭐 윗방향으로 됐든 아랫방향으로 됐든 아니면 뭐 거기서 더 연결되든 이 연결되어 있는 이 링크라고 하는 이제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 링크가 NFT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자, 이 NFT 같은 NFT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음악에 대한 NFT고 이거는 뭐 그림에 대한 NFT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링크에 대해서 이 링크가 어디 연결되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NFT를 의미 부여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링크니까 두 가지 형태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좁은 의미의 NFT를 얘기할 때는 블록체인 내에 있는 NFT, 블록체인 내에서 딱 존재하고 있는 그 토큰, 그것을 가리키게 되고요.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링크들, 그러니까 가상세계 이제 위에 보시면은 거기서 뭐 한 단계, 두 단계 더 연결되기도 하죠. 뭐 저희가 뭐 메타데이터 내에서 실제 데이터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지만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 전체를 가리키는 게 넓은 의미의 NFT가 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업체들이나 이제 다양한 NFT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저희 개발팀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넓은 의미의 NFT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혹시 이제 NFT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NFT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드리는 게 가장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보통 보시면 되게 그 각자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세요. 근데 NFT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이해를 당장 못 하시는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몇 가지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더 이게 보통 얘기하는 저희가 넓은 의미의 NFT로 음악을 샀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이 넓은 의미의 NFT를 얘기를 합니다라는 것들 몇 개 해주시면 진짜 좋은 인사이트들을 더 많이 주시거든요. 더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NFT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요게 서로의 링크에 이게 하나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NFT 한 가지 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된 것들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의미의 NFT와 좁은 의미의 NFT 간의 괴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디지털 공간에서도 연결되는데 이 실제 데이터와 이 메타데이터 사이에 연결은 과연 영원할 것인가?
끊어지진 않을까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자 그럼 블록체인 NFT가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데 그 블록체인은 과연 영원할 것인가? 어느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느냐? 이 블록체인이 혹시라도 망하진 않을까? 뭐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현실 공간에서는 그러니까 NFT가 현실 공간에 연결되는 것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진짜 부동산을 NFT로 반영을 해서 살 수 있어요라고 하는 이 연결 자체가 완성이 되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한 가지 축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다른 축은 NFT의 라이프 사이클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라이프 사이클과 연결돼서 NFT를 만들어져서 어떻게 사용되는 이 과정 자체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업체들 아니면 다른 분들을 만나고 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 어떻게 되면 이 의미를 유지를 할까요? 라는 건데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저희끼리 돌아와서 저희끼리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 NFT를 만들어내실 때 직접 만들어서 쓰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NFT를 업체를 통해서 만드시거나 아니면 업체에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NFT 서비스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생성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는 과연 공정한가이고요. 과연 모든 참여자들한테 공정하게 이게 돌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는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기가 막히게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의 NFT를 만들 수도 있지만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많이 막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기가 막히게 뭐 시큐리티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을 시키기는 시키지만 하나를 생성하는데 한 40만 원 정도가 비용이 든다. 이거는 공정하다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를 좀 믿어줘야 되고 만드는 사람들을 좀 믿어줘야 되긴 하지만 비용은 500원 정도 아니면은 이 두 가지를 적당히 섞은 게 한 5만 원 정도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디자인 디시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NFT가 그렇게 생성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NFT라고 하는 거는 넓은님의 NFT는 그 링크에 대한 부분들이니까요. 그 링크들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가를 고려를 하면서 그 링크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이 돼 있으면 넓은님이 연결이 돼 있으면 NFT에 대한 해석의 요소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NFT라는 것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의 요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요소들이 해치지 않으면서 마켓플레이스니 뭐 소유권 이전이 하는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낼까 또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아니면 NFT가 결국 블록체인 하나에만 남아 있으면 별 재미가 없으니까요. NFT가 다양한 블록체인에도 적용이 되고 옮겨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 NFT의 뭐 브릿지를 통해서 어떻게 옮겨갈 것인가라는 것들도 NFT가 활용되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면 저희가 다시 이제 좁은 의미의 NFT로 돌아와서 NFT가 여기서는 이렇게 정의됐는데 저기서는 어떻게 정의돼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 NFT가 넓은 의미의 NFT는 어떻게 옮겨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표준화 문제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작은 NFT에 대한 표준화에서 먼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넓은 의미의 NFT까지 표준화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꽤나 어려운 문제들로 진행이 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NFT의 기술, 그러니까 현재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축에 의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의미를 정의를 하고 있는 하나의 축과 그것들이 생성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축 두 가지가 묶여서 결국은 NFT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NFT를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결국에는 NFT를 지금 현재 어떤 공간 NFT가 사용될 수 있는 이 환경이나 이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보통 NFT 지금 현재 기술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을 논의하게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추구해서 NFT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NFT들이 어떻게 하면은 유연하게 더 넓게 그러니까 더 넓은 커버리지를 가지고 아니면은 더 넓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사용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유연하게 만들고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NFT 다음 기술, NFT가 앞으로 발달해야 되는 기술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NFT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현재 NFT는 여러 가지 시도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NFT가 혼란스럽긴 하지만 지금 이게 다 답이 나왔다. 그건 아니니까 다양한 형태의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으시고 인사이트들이 있으시니까 그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게 다양하게 시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시도들이 실질적으로 혁신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밑에 빨려 있는 NFT의 기술 레이어가 기술 파트들이 이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고 또 커버리지들을 최대한 넓힐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이게 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NFT 이제 그 기술 분야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사용자를 넓히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을 깨지 않고 넓힐 수 있을까? 그것들이 장기적으로는 단순히 NFT 형태가 아니라 파이낸싱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뭐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디파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통해서 활용되면서 저것들을 블록체인들을 넘나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똘똘하게 NFT가 그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원리라고 하는 것, NFT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 현재 NFT가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각자 NFT에 대한 개념들이나 이 아이디어들은 각자 많이 있으시니까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좀 많이 시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쪽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이 풍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재미난 아이디어나 재미난 것들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연락 주시고 많은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야말로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큰 응원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NFT의 현재의 모습에 멈추지 말고 이 미래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서 해달라라는 말씀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NFT 메타버스 디지털 세상의 가치를 표현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가천대학교 이종협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